안녕하세요. 영국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고대부터 중세시대를 거쳐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비학입니다. 수비학 또한 점성학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점성학에서 사용하는 7행성, 시베아우스 36 데칸 등의 숫자와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을 뜻하는 에스펙트는 기하학을 포함하는 수비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 7을 행운의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행운을 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를 나타내는 숫자 4와 하늘을 뜻하는 숫자 3을 더한 숫자 7은 완전함과 완벽함 또는 우주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는 7일로 이루어진 일주일, 성경에 나오는 7봉인,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청원 등 많은 사례에 적용되며 완벽한 행운을 뜻하는 숫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기원전 6세기 철학자이며 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피타고라스와 그의 계승자들은 숫자를 우주 만물의 의미를 파악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으며 1부터 9까지의 숫자들의 속성을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날 수비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 수학의 중요성을 언급했었고 숫자 41을 기이하고 흥미로운 숫자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이니 수비학을 신뢰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비학을 근거로 한 개인의 탄생 숫자를 통해서 나의 성향과 미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탄생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양력 생년월일을 숫자로 변환해서 알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영문이나 한글 이름을 숫자로 변환해서 탄생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개인 생년월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력 생년월일을 모두 합산해야 하는데 한 자릿수가 나올 때까지 계산을 계속해야 합니다. 단 숫자 11과 22는 마스터 숫자이므로 특별한 숫자로 취급을 합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양력 생일이 1961년 5월 13일인 경우 먼저 출생 연도를 계산합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1은 17인데 한 자리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해야 하니 17은 1 더하기 7, 즉 8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월과 일을 계산을 합니다. 태어난 월, 즉 생월은 5월이니 한 자리 숫자이므로 5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일은 13일이니 1 더하기 3은 4, 그래서 4로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생 연도 숫자 8, 생월 숫자 5, 생일 숫자 4를 모두 합산합니다. 8 더하기 5 더하기 4는 17입니다. 이 17은 다시 한 자리 숫자로 계산하면 1 더하기 7은 8. 그래서 최종 탄생수는 8이 됩니다. 즉 1961년 5월 13일생은 최종 탄생수가 8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66년 11월 10일이면 출생 연도는 1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6은 22인데 이때 22는 2 더하기는 4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숫자 11과 22는 마스터 숫자이므로 22 그대로 계산합니다. 생월은 11인데 이때 11도 1 더하기 1은 2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숫자 11과 12는 마스터 숫자이므로 역시 11 그대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생일은 10일이니 1 더하기 0은 1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례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22 더하기 11 더하기 1은 34. 이를 다시 한 자리 숫자로 계산하면 3 더하기 4는 7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탄생수는
7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탄생 숫자를 확인하셨으니 숫자가 의미하는 나의 성향과 미션, 상대방의 성향과 미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탄생 숫자별 동영상 시작 시간이 있으니 필요한 내용만 참고하셔도 됩니다. 탄생 숫자 1의 성향과 미션입니다. 타고난 리더이자 혁신가로 본인에 대해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의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있고 당당해 보이므로 사람으로부터 의지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우주로부터 주어진 미션은 모든 분야의 창시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도하고 계몽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강한 추진력으로 밀고 나간다면 만족하는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탄생 숫자 2의 성향과 미션입니다. 협력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분쟁을 좋아하지 않고 타협하는 평화주의자로 감수성이 예민한 분입니다. 세세한 변화도 날카롭게 눈치채고 주위의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필요 이상의 비판,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 질투 등으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탄생 숫자 2가 우주로부터 주어진 미션은 머릿속 상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나 그림, 소설 작업 등이 예속하는데 실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만 일을 실행하고 만족해버릴 수 있으니 조용한 환경을 선택해서 우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간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은 배신만 불러올 뿐이니 본인의 소명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탄생 숫자 3의 성향과 미션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과 낙천적인 가치관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게 만드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많은 일에 흥미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가졌으며 말이나 행동에서 기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며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신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는 것이 소명입니다.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을 외관만으로 판단하거나 본인을 허영으로 장식하게 되면 미션에서 멀어지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탄생 숫자 4의 성향과 미션입니다.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조금씩 전진하여 최종적으로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지만 사교성이 부족해서 그룹에서 소외가 되기도 합니다.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사물의 법칙을 발견하거나 사회 구성원으로 질서나 교율을 확고히 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통일성과 규격,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탄생 숫자 4의 미션입니다. 예를 들어 엄격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연구하거나 새로운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만들거나 종교단체의 질서를 만드는 것 등이 예속합니다. 본인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동료와의 협력이 중요하니 새삼스럽게 집단에 어울리기는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실패도 하지 않고 성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럴 때는 타인의 의견을 참고로 해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탄생 숫자 5의 성향과 미션입니다. 타고난 적응력과 독립성으로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호기심이 왕성해 충동적으로
무언가에 도전하는 분입니다. 본인의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언제나 활동하고 탐구하지만 어느 정도 파고들면 흥미를 잃어 또 다른 대상으로 호기심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사물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인데 지도자라고 하기보다는 설교나 포교를 통해 계몽하는 교육자에 가깝습니다.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신경계통의 혹사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로는 모든 일을 꼬이게 만드니 때로는 종교 활동이나 명상을 통해 의식적으로 일로부터 멀어져서 휴식을 취하거나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탄생 숫자 6의 성향과 미션입니다. 순교자의 마음과 온화한 성격으로 부탁받으면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일을 다 들어주기 때문에 중압감에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소유욕과 독점력이 강해 손익에도 민감하고 질투심과 의심도 많은 편입니다. 탄생 숫자 6이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헌신적으로 사랑을 바치는 것입니다. 종교적 희생이나 봉사정신으로 회사나 사회에서 사람 간의 조화를 유지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보수 없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에 흔들려 집착하게 되면 괴로움만 남을 뿐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형태나 소리를 아이디어와 접목해서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드는 것도 탄생 숫자 6의 소명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탄생 숫자 7의 성향과 미션입니다. 7을 대표하는 인물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로 매우 날카로운 통찰력과 비판력을 가져 분석과 직감 양쪽 모두를 겸비하고 있지만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 사람들로부터 괴짜로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괴롭혀 천재적인 독창성과 영감을 솟아오르게 하지만 신념이 굳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주장을 굽히는 일도 없습니다. 탄생 숫자 7이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정신과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어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쌓아 올려야 하는데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정신적 번민에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뇌야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근원으로 어떤 격렬한 스포츠보다 생명력을 소모시키게 됩니다. 대체로 강한 운을 가지고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업무를 진행하며 내가 속한 회사나 단체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탄생 숫자 8의 성향과 미션입니다.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경쟁하여 성공을 위해 돌진하는 분으로 통솔력도 있고 리더로서의 수완도 있지만 독재적 경향도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해결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고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 신랄하고 이기적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운동이나 계몽 활동도 소명 중 하나입니다. 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일찍부터 성공하거나 혹은 자포자기하여 소외되거나 극과 극의 인생을 겪을 수 있으니 시시한 허영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판단하고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진리는 나올 수 없으니 검증되지 않은 종교에 심취하거나 그러한 사람들과 엮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탄생 숫자 9의 성향과 미션입니다. 남성은 여성적이고 여성은 남성적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자신에 대한 평가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타인을 돕는 실질적 행동의 기쁨을 느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봉사하기도 합니다.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애매하고 불명료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윤곽을 파악하는 것으로 불명료한 대상을 연구하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것 등이 속합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거나 예술이나 심리학을 사업화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저것 업무가 분산되어 에너지가 흩어지게 되면 뿌리 없는 풀과 같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직감과 신념을 믿고 주변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만 주의하면 큰 소명을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탄생 숫자 11의 성향과 미션입니다. 자신만의 창의성으로 상대를 치유하는 마스터 탄생 숫자 11을 가진 사람은 영감이나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미래를 예지하거나 때로는 특이한 방법으로 교훈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물질 세계로부터 영적 세계의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다루지만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학문이나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정신적, 종교적으로 계몽하는 것으로 본인의 창작물은 이 세상을 넘어간 저쪽의 세계, 천국 혹은 우주라는 장엄한 것이 됩니다.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감정이 흐트러져 초조하거나 몸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생 숫자 22의 성향과 미션입니다. 22 역시 마스터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마스터 탄생수로 정열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는 사람이며 본질을 간파하는 것도 빠르고 카리스마도 강한 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순한 괴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빨리 알아내어 그것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숫자 22가 탁월한 점은 명석한 두뇌를 무기로 완수할 때까지 노력하는 실행력으로 목표까지 최단 거리를 생각해 계단을 두세 계단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창시자나 개척자가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며 기록에 남긴다든가 새로운 타입의 제품을 만드는 것 등이 이에 속합니다. 철저하게 물질 세계에 집중해야 하며 이러한 부여받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의 스케일도 크지만 실패도 충격적이니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최대의 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탄생 숫자가 알려주는 성향과 미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 즉 뉴노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시대에 토성이 미치는 영향력과 직업과 세계 경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토성과 뉴노멀 시대라는 동영상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